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시장경제의 그 원리는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잘못되었다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경제는 이 하나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인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악덕 기업가가 마음대로 시장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격하면은 착한 가격이니 따뜻한 가격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경제에는 착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할 때 그 가격은 시장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시장 가격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격에 대해서 시장 가격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진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보다 높으면은 나쁜 악덕 가격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그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선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규제하면은 반드시 시장에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규제 정책 중에서 가장 나쁜 규제 정책은 바로 가격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윤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 이윤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기업입니다. 반면에 손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연민의 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윤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가 이윤입니다. 기업은 여러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 대해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한 그 재화를 만들어낸 기업은 이윤이라는 일종의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실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 여러 가지 자본과 노동을 투입시켜서 일종의 돈이 들죠. 상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바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윤과 손실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사업가가 얼마나 소비자를 만족시켰느냐 혹시 만족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를 국민들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높은 기업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 국민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차별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상품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상품을 개발을 통해서 인류는 더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을 많이 축적하고 그 축적한 이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는 더 높은 발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너무 과도한 이윤을 부조리하게 보고 사회적 책임만을 강요하게 되면은 기업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사회적인 프레셔가 너무 이 사회에 보편화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보는 관점이 뭔가 창조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존의 것은 파괴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역사 경제학자 슌페터가 이야기한 용어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와 파괴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창조의 방점을 두지 않고 파괴의 방점을 둡니다. 파괴되는 자는 사실 실패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괴되지 않으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창조되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택시 비즈니스의 혁명적인 변화가 우버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버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규제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는 파괴되는 많은 택시 회사들, 파괴되는 많은 숙박업소들, 이 파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민을 주다 보면은 절대 창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파괴되어야지만이 새로운 것이 창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곧 문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단 1시간도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위대한 상품이 창조됨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된 제한은 물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거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캐종시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산기 없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창조를 통해서 기존에 익숙해 왔던 이런 제한들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만드는 중소기업, 그리고 캐종시계를 만드는 중소기업, 계산기 만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큰 연민의 정이 작동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창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류의 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을 하는 분야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아버지 잘 둬서 부모 잘 둬서 자기가 이 기업가 사장 회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업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지식가는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기업의 성공으로 100% 이어진다면 소위 말해서 학벌을 좋은 기업가가 가장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학 박사를 받으면 항상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업가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암묵적인 지식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묵적인 지식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업가가 성공한 기업가가 있고 실패한 기업가가 있는데 그 뒷 배경에는 암묵적 지식이 얼마큼 충만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암묵적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액션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에 깔렸을 때 성공한 기업가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한 기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성공한 기업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잘하고 변호사는 법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충분히 창출해내고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고용인들을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기업가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사회적 프레셔를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저의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 때문에 우리는 시장경제가 비인간적이라, 인간을 소외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절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나뉩니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윈윈, 둘 다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의 본질은 뭔가를 발견해내는 그 절차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분야를 맡게 되면은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런 자생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잘하는 국가들은 서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유럽 국가들은 전부 잘 살고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못 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다 못 살까요? 서유럽 국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역사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진영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은 절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을 소비적인 측면에서 성자와 패자로 나누는 그런 사고는 제대로 된 경쟁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독점의 문제입니다. 독점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경쟁을 합니다. 시장경제는 항상 경쟁이라는 그런 그 환경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독점이 됐다고 하면은 그 독점이 나쁜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점은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업치고 독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꿈이 독점입니다. 독점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한 기업의 상품만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은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독점 기업은 나쁜 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점 기업이 나쁘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에 의해서 경쟁을 차단했을 때, 정부가 경쟁을 차단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에 독점 기업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통해서 독점이 되는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충실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점에 대한 우리 인식은 굉장히 한쪽으로 바이어스된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 이상이 6가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경제라는 것도 개인과 자유라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 발전해 온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과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이런 인간이 서로 간에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가 보고, 이 작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장이라 해가지고 물리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이 시장이 작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이 도처에 너무 깔려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시장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장을 봐야지만이 시장 경제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20세기 동안에 시장 경제와 경쟁을 했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논리, 이런 관점에서 아직도 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역사의 쓰레기가 된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본질에 진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가
이렇게 각자 진지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